안녕하세요. 오늘은 ALD 증착 두 번째 이야기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ALD 메커니즘으로 인한 장점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장비 회사들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ALD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짚고 넘어갈게요. 장점으로는 원자 단위 증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원자 단위의 미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택 커버리지가 매우 우수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두께 T1, T2, T3 두께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서로 다른 막지를 교차 증착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풋 가스량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정밀한 가스량 제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너무 느리다, 그리고 버려지는 소스량이 너무 많다, 뭐 요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거를 이 장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우선 표면적 원자 단위의 얇고 균일한 막들을 증착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표면 제어 특성으로 인해서 매우 높은 필름 정확성과 균일한 두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 표면 반응을 하니까 뭐 여기 두께, 여기 두께, 여기 두께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죠.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 단위의 증착 제어가 필요한 곳에서 균일한 막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로 다른 막지를 빠르게 교차 증착을 할 때에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해요. 중간에 퍼지 기능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잔류 프리커서나 잔류 가스를 제거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는 다층 순차 증착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3D 소자 설계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다시 보면 지금 여기 노란색 막질과 요 파란색 막질, 요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교차 증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3D 소자 설계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 활용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포토 설비의 이제 해상도의 한계를 조금 극복을 할 때에 사용이 된다고 해요. 이게 모든 장비 회사들이 모든 공정에 그 ASML의 EUV 같은 요즘에 유명한 그런 장비를 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공급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뭔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할 텐데, 그때에 이 사이드 스택 커버리지가 우수하다는 이 장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극복을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패턴은 이 패턴이죠.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토 장비 가지고는 요 정도의 해상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토 장비의 해상도를 이렇게 넓게 잡고 이제 막지를 한번 증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지를 하나를 증착을 하고, 그리고 리소그래피를 하는데 이렇게 넓게 그냥 하는 거죠. 리소그래피를 넓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막지를 보면 이제 남는 막지를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넓게 넓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LD를 이제 대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ALD가 이렇게 균일하게 측면과 높이가 다 균일하게, 여기와 여기 두께가 다 균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대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으로 타이 매치를 진행을 하면 요만큼의 두께만 날릴 수 있게 타이 매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윗부분이 이 부분이 날아가겠죠. 이 부분이 날아가고 이 부분 날아가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 날아갈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만 타이 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남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 파란색 부분을 선택적으로 또 etch를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만 제거할 수 있는 etcher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최종 패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소그래피에서 이렇게 넓게 패턴을 형성을 해도 어쨌든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다. 물론 중간에 많은 공정들이 추가가 되긴 하지만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또 된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ALD 증착 방식이 원체 이제 스루풋이 느리니까 이게 장비 회사들에서도 스루풋을 이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장비 회사들이 한 대의 설비에서 동시에 여러 장의 웨이퍼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한 챔버에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집어넣고 동시에 증착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챔버에 한 개 스테이지만 넣어서 한 장씩 진행을 하다가 이거를 한 번에 네 장씩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네 장씩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요런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컨셉은 이게 작은 챔버를 여러 개를 장착을 하자. 라는 회사들도 있는 거죠. 그런 장비로 이제 진화를 하는 장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네 장씩 하는 거를 하지 말고 차라리 두 장씩 나눠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챔버를 설비에다가 장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진화하는 장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어느 쪽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보면 한 개 챔버에 예를 들어서 4장이라고 한번 보고 4장을 동시에 증착을 한다고 한번 볼게요. 챔버에 하나에 4장을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부품 숫자는 내려갈 수가 있겠죠. 줄 거예요. 관리도 그만큼 편해질 거고, 그 다음에 제조 단가도 많이 줄겠죠. 그런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도도 부품 수도 많이 줄고 부대 설비도 줄 테니까 공간 활용도도 증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개 스테이지가 이슈가 발생을 했으면, 여기 스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이슈가 발생을 했으면 이 스테이지 하나 때문에 나머지 3개의 멀쩡한 스테이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네까지 못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이제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2개씩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한번 보고선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4개 스테이지를 한 개 챔버에다 쓰는 설비 대비해서는 하드웨어 부품 수는 조금 많겠죠. 왜냐면 2개 설비를 만들어야지 되니까, 2개 챔버를 만들어야지 되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도도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챔버에 이제 어쨌든 부대 설비도 들어가야지 되고 각각의 부품들도 들어가야지 되니까 그만큼 공간을 차지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한 개 스테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지에서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얘네들은 그냥 멀쩡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얘 하나만 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2개는 멀쩡하게 진행을 하면서 얘는 뭐 고치거나 정비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2가지 방향으로 하드웨어가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설비들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 ALD를 증착하는 이제 설비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국내 기업에서는 찾아봤는데 요 2개 회사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원익 IPS 그리고 유진.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중에는 이제 램 리서치, 그리고 ASM 인터내셔널, 그리고 텔, 그 다음에 어플라이, 이런 장비들이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